오늘 말복이라고 하죠. 삼계탕 먹으려면 줄은 굉장히 오래 서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간식 중간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면 좋을 텐데 여기 소비시장도 굉장히 많이 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인데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간식 디저트 이야기네요. 네. 요즘에 특히 두바이 초콜릿 네, 이게 맞습니다.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네,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어요. 아, 사 먹었어야 되네. 저도 사 먹진 못하고 네. 지인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만들어서 먹어요? 네, 집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네, 이 두바이 초콜릿을 설명을 드리면 요게 초콜릿을 반으로 쪼개면 예. 이 중동 지역에서 즐겨 먹는 얇은 국수인 카다이프가 나오거든요. 이 카다이프라고 불리는 이 국수, 이게 피스타치오 잼과 함께 어우러져서 바삭바삭한 식감을 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크런키라고 이 초콜릿이랑 굉장히 바삭한 비슷하다. 맛?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품절 대란이 국내에서 굉장히 일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직접 만들어 먹는 콘텐츠가 인기고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도 요즘 가보시면 두바이 초콜릿 맛으로 된 새로운 디저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아하. 또 편의점에서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바이 초콜릿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국내 1020 세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디저트가 빠르게 인기를 얻는 양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실 텐데요. 약과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 작년에는 Z세대들한테 약과가 인기였다고 막 맞아요. 이 전통적인 입맛의 디저트가 디저트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올해는 다르게 이 해외 인기 디저트로 좀 반경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달한 해외 디저트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걸 우리나라로 빠르게 들여오고 있고 그게 또 확산이 되고 네. 두바이 초콜릿 말고도 라바삭이라는 게 있어요. 라바삭? 네, 이 비슷한 중동 계열로 라바삭이란 디저트가 있는데요. 네. 이게 과일 가죽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과일 젤리입니다. 과일 뭐 껍질을 먹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이 석류나 자두 같은 이런 과일에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요. 그래서 소스 형태로 만든 뒤에 얇게 펴서 그걸 다시 말립니다. 굉장히 좀 번거로워 보이는데 맛은 새콤달콤 쫄깃.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대요. 그래서 직접 요리해서 먹어보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또 이 두바이 초콜릿 이후로 이제 대추야자 간식도 함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추야자? 네, 이 뭐예요? 대추야자 안에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넣어서 초콜릿을 입힌 디저트로 네. 데이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수르 간식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곶감이랑 좀 비슷하대요. 그런데 곶감보다 훨씬 더 달고요. 그래서 당 떨어질 때 딱 한 개 먹는 용도로 좀 가격대도 있어서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음료계에서는 홍콩 디저트인 망고사고라는 게 인기입니다. 망고사고? 네, 이 기존의 타피오카 버블티는 아실 거예요. 이 버블티보다 좀 더 작고 하얀색의 쫀득한 펄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알 식감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독특한 비주얼과 식감이 있는데 요즘 버블티 브랜드 가면 거의 다 볼 수 있는 이 망고사고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고파라. 임수성님이 백화점에 갔다가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많더라고. 네. 만수르도 줄 서야 먹는다고 광고하더라고. 광고 잘하시네. 진짜 오늘 뭐 진짜 팔러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종류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인데 네.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유행이냐, 왜 해외 디저트가 이렇게 인기냐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해외 디저트가 갑자기 인기일까? 근데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 세계 각지의 다양한 미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해외 디저트들의 상당수가 15초에서 30초짜리 짧은 숏폼, 요 영상에서 인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해외 디저트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잦은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온라인에서만 접한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면서 이 국경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성.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소한 물건에 끌리잖아요. 한번 맛보고 싶고. 그렇죠. 남들이 이제 먹기 힘들다 하면 아 나도 그거 먹어봤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SNS에 또 인증하고 이런 것들의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찍어서 올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트렌드가 확산이 되는 경향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도 이 희소성 때문에 더욱더 열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은비님이 정작 두바이에서는 유행이 아니라던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 건너오면 신기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또 맞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네, 맞습니다. 재창조를 해내죠. 이게 바로 K 스타일이다, 뭐 K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맛이 정말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한국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소금빵 하나가 유행하면 옥수수 소금빵, 바질 소금빵, 치즈 소금빵 이렇게 맛이 참 다양해지는 것과 같은데요. 네. 일례로 몇 개월 전에 유행이었던 탕후루 같은 경우에도 본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과일을 활용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또 마시멜로 탕후루나 실타래 탕후루, 또 심지어는 얼음 탕후루까지 변주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품들로 확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쿠키나 빵 이런 데서도 다 두바이 초콜릿 맛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야, 뭔가를 막 합성을 하고 네. 속된 말로 이제 짬뽕으로 만들기도 하고. 창의적인 민족인 거죠. 이게 누룽지 같은 것도 뭐 새로운 또 디저트로 만든다 하더라고요. 네, 크룽지가 인기입니다. 크룽지? 네, 크로아상의 생지를 누룽지처럼 납작하게 구워서 만드는 건데요. 네. 이게 굉장히 또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유행 간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좀 더 넘어서 크루키도 요즘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이에요. 크루키는 크루아상 플러스 쿠키입니다. 그래서 크루아상에 초콜릿칩 쿠키 반죽을 발라서 구운 빵인데 저도 계속 말하다 보니까 배고파지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내에서 요즘 엄청나게 크루키 맛집이 인기가 많은데요. 크로플, 크룽지 다음으로 크루키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룽지가 아니라 쌀밥 눌러 묻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아니죠. 크루아상이라는 그 빵의 생지를 납작하게 누른 거다. 네, 그래서 누룽지 같다 해서 크룽지. 빵이네요, 빵. 네. 최근에는 일본 디저트도 또 인기가 있는 게 야끼 폰데링이라고 있어요. 야끼 폰데링. 이게 도넛을 구워 먹는 거예요. 도넛을 구운 후에 식히는데 그러면 설탕이 녹았다가 다시 식혀지면서 바삭바삭해진다. 해서 전반적으로 좀 바삭바삭한 식감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역시 편의점엔 없는 게 없을까요? 네, 편의점이 다 뭐든 다 팔죠. 그래서 가장 빨리 움직인 건 이제 편의점 업계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이 편의점 3사에 전부 다 출시를 했고요. 하루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팔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처럼 해외 먹거리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편의점 업계에서는 해외 유명 먹거리들을 직매입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상품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한쪽을 가보시면 여기가 한국인지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간식거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품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백화점에서도 또 해외 간식들, 또 커피 전문점 굉장히 또 많이 빠르게 또 들여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유명 백화점들에서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들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이제 백화점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다른 상품도 쇼핑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연계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이 또 주황색과 금색으로 꾸민 모로코 커피 브랜드가 또 인기인데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백화점에서는 미국의 유명 커피 브랜드 1호점을 서촌에 내기도 했습니다. 김성현 님이 창의가 아니라 상업주의라고 지적해 주셨네요. 또 어떻게 보면 상업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또 창의적인 것도 나오는 거고 네네. 이렇게 되면서
내수 소비도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다 좋게만 볼 수는 없고요. 맞아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하나의 초콜릿을 다시 막 조각조각 내서 재포장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만든 것을 판매하는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엄연한 불법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허. 아까 나금희애님이 트렌드 팔로우 수요일 날 꼭 챙겨들어요. 모르는 정보 알려주셔서 듣고 나면 똑똑해지는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요 디저트를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 한번 같이 드시러 가는 것도 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시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